네. 지금 정치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통합 논의가 한창이죠. 그 가운데 한 축이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이 제3지대에서 중도 대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인데요. 때마침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 탈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이 대한신당의 최경환 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최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문제 여쭤보기 전에 지금 이제 예, 최고의 문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아니겠습니까? 예. 관련해서 이 대통령과 정당 대표 회동을 제안을 하셨어요. 비상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예, 그 신종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가적 재난 비상사태 국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네. 그래서 정치권이 좀 국민들 앞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불안 해소에 정치권이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쟁을 중단하고 예. 좀 2월 국회도 열어서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이 회동하는 그런 모습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네.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생각해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게 어차피 이제 그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그 테이블은 일단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좋고요. 예. 그렇지만 정당 대표들과 대통령이 만난다면 더욱더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뭐 다른 정당이나 그 청와대 반응은 좀 나왔습니까? 아직 뭐 특별한 말씀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제 이 중도 통합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이 그 탈당 대열의 한 축이 이른바 호남계 의원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하고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여러 차원에서 여러 경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인가 손 대표 거치 표명을 요청하면서 탈당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일단 손 대표께서 손 대표의 거치 결정을 압박하는 좀 압박용인 듯 해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손 대표께서 좀 조만간 용단을 내리지 않으실까 전망을 하는데요. 어떤 용단이요? 예, 손 대표께서 이제 평소에도 3당 통합은 상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당 통합 선언 이후에 3당 통합 선언을 하고 거치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손 대표께서 충분한 명분이 있는 일이 아닌가. 손 대표님의 역할은 3당 통합을 시동을 걸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해서 3당 통합이라고 하는 게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의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이 3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안철수계는 이미 방향이 정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손 대표께서 큰 정치적 명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바로 이 문제를 두고 손학규 대표하고 직접적으로 그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까? 예, 저는 이제 당 대표 취임하고 만나서 인사를 드렸고 통합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 해주셨고요. 네. 지금 저희 당에서는 유성엽 통합 추진위원장께서 자주 손학규 대표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계속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서 교통 정리가 필요한데요. 자 만약에 손학규 대표하고 그 통합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탈당을 예고한 바른미래당 내의 호남계 의원들하고는 혹시 또 그러면 얘기가 또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같은 호남계 의원들이고요. 그분들하고 여러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평소에도 이제 같이 합칠 때가 다시 됐다. 이게 뭐냐. 특히 지역 유권자들 보기가 너무 민망하다. 이게 나눠져서 표를 달라고 하는 것들이 말이 안 된다 해서 그냥 함께 할 수 있고 뭐 대화도 여러 차례 대화도 진행되고 있고 손 대표님의 거취 또 이런 부분들이 바른미래당의 상황들이 정리되면은 통합 논의는 바로 같이 할 수 있고 또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그 통합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나 바른미래당 안에 호남계 의원들이 생각이 같다면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 의원들이 뭐 탈당을 하고 말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 좀 압력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예. 손 대표 문제를 그 내부 체제를 정리하는 게 우선이고 예. 그와 동시에 이제 통합 문제를 이야기를 하실 걸로 보고요. 네. 김동철 의원이나 김동철 의원님도 이제 바른미래당이 플랫폼이 돼서 통합을 하자 이런 이야기는 자주 공개적으로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합의 방향에 대해서는 네. 손 대표나 호남계 중진 의원들도 생각은 정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른미래당을 축으로 해서 그 당을 합치는 건지 해체 모여 신당인지. 어느 당이 3당의 통합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당이 축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네. 저는 일단 3당 통합 선언이 예. 정치적 선언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하고 어떤 조건을 붙이고 이런 것들은 좀 실무적 논의가 필요한 거고요. 네. 시간도 없고 좀 비상한 국면인데 예.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고 70여 일 남았는데 지지자들도 피로감이 쌓여 있고 그렇죠. 예. 또 출마 대기자들도 아주 혼선입니다. 지금 예. 언제 예비부 등록을 해야 되는지 예. 통합만 바라보고 있는 시국인데 특히 수도권의 많은 원외위원장들이 그런 점에서 좀 말씀드린 대로 3당 통합 선언이 이번 주 다음 주쯤에 2월 중순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런 그 좀 큰 틀에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사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3당 네. 통합을 전제로 한다면 손학규 대표의 위상은 네. 이선 퇴진입니까? 아니면 손학규 대표가 다시 전면에서 간판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손 대표님의 저는 일단 역할은 있으실 거다. 역할은 있다. 네, 예. 역할은 있으실 건데 일단 3당 통합에 시동을 걸어주신다면 예.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일정한 역할들이 주어지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좀 명분을 가지고 좀 일을 하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 국면이니까 중앙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든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것도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 의원들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최이배 의원이나 임재훈 의원이나 김상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대상의 의원들입니까? 아니면 이들은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대회를 같이 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개개 의원님들의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호남 중진 의원들만 아니라 손학규 대표님 또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들도 네. 같이 모색을 3당 통합 모색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아니요. 하나만 짧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표님의 의견이 아니라 혹시 얘기가 진행이 된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 중에 아까 세 분을 거명하셨는데 네. 한두 분하고는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과정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유성엽 대표나 여러분들이 유성엽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만나셨다고 이야기 듣고 또 그 내용도 전해 듣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가장 김종인 대표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여러 중진이나 또 청년 세대들이나 이런 새로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3당 통합이 머뭇거리고 과연 가능하냐 하는 상황에서 선뜻 나서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은 이 3당 통합 선언 가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또 여러 가지 형태들의 머뭇거리고 유보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네. 그래서 그게 정치적으로 좀 먼저 될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한다면 플러스 알파를 가시화하는 게 아마 그러니까 주된 역할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김종인 대표도 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데요. 예. 그분의 뜻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아직 못하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 뜻을 같이 하면서 전면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당 통합의 그 기반
정치적 선언이 있고 방향이 정해졌을 때 네. 참여할 수 있고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그 결합의 조건은 3당 통합 선언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제가 그러면? 판단하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점을 여쭤볼게요. 3당 통합 선언이 있고 통합이 됐다고 가정을 하죠. 네. 호남에서 어필이 될 거라고 자신하세요? 그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네. 필수 요구입니다. 필요 조건은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분마다 지금 하는 게 예. 언제 통합하느냐, 예. 가능하느냐, 그리고 일단 합쳐서 구도를 만들고 나서 표를 달라고 해라 이런 요구거든요. 예. 예, 그래서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뭐 광주만이 아니라 호남만이 아니라 전국이 일당 동식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많은 부작용들을 느끼면서 지역에서도 정치 경쟁 체제의 도입 이런 부분 그리고 4+1에서 그 계획 성과에서 그 냈던 부분들이란 이해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만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과거에 호남도 민주당의 그 열광적인 지지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보적인 상황인데 일단 통합이 이루어지고 구도가 짜인다면 선거 구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내지 당에서 지금 목표로 하는 의석수는 몇 석, 3당 통합을 전제로 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의석이 확보될 거라고 그렇게 자신하세요? 수로 따지기는 그렇지만 일단 호남에서는 제1당을 목표로 하고 통합된 그 정당의 대표 후보들이 좀 모두가 당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관련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그 호남 권역의 어떤 선대위원장 역할을 맡기는 방안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참 그 거대 양당들이 참 오만하고 참 그 정치 호남을 너무 가볍게 본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민주당은 임종석 선대위원장 또 한국당은 김무성 의원을 호남에 차출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참 김종석 전 실장은 뭐 호남 출신은 맞죠. 근데 수도권에서 성장한 정치인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뜬금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만큼 호남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좀 호남을 너무 가볍게 본다. 오히려 이제 그게 내리꽂는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거죠. 예, 그런 점에서 그 좀 인식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그 한쪽에서는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고향이 장흥이죠, 아마. 이렇게 되면은 결국 호남 출신의 대권 후보 한 명이 그러니까 등장하는 것으로 호남이 반길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 사람도 있던데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얼마만큼 지역 연고성을 가지고 호남을 기반으로 정치를 해왔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어떤 대표성을 갖는 문제인데요. 그분은 임종석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번 선거에서는 크게 영향은 그 발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호남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을 호남 사람으로 안 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남인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떤 그 파괴력이라든지 영향력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중앙에서 내리꽂는 식의 방식에 대해서 호남인들의 거부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곳이 광주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대표께서는 그때 호남민들의 선택으로 국민의당을 통해서 그 당시 4년 전에 우리 국회를 3당 정립체계에서 또 만들어준 거잖아요. 다당제 정치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그 뒤에 호남을 버리고 또 우클릭 노선을 가면서 지금 호남 여론은 안철수 대표에 대한 호남 여론은 아주 최악입니다. 아주 뭐 누구나 남녀노소 좀 냉소적이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 점에서 적어도 호남에서 안철수 대표의 영향력, 파급 선거에서 파급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노선도 반문연대 또 보수연합의 한 축으로 보여져요. 어제 보니까 4+1 연대 작년 그 계획연대를 맹비난을 하셨던데 그런 걸 보면은 그 정치적 지향도 좀 분명해지지 않고 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 말씀은 결국은 중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수 통합 대열에 합류할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직접 합류는 아니지만 그 보수연합의 한 축구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반문연대를 분명히 하고 있고
저는 어제 그 4+4 연대 개혁연대를 맹비난하는 거 보고 더더욱더 선명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 보고 있습니다. 통합까지는 안 하더라도 선거연대는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잘 보수 쪽끼리 이야기가 나올 문제인데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호남에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여론이 아주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대표는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안철수 대표는 호남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돌파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는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활동을 해봤습니다. 호남에 대한 안철수 대표 인식이 호남인들의 정치적 지향이나 또 그 정치적 소망들이 있는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여긴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너무 그 4년 전에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에 대해서 탈호남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당을 분열시키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사죄하고 뭐 백의정군을 해도 호남인들의 마음이 돌릴까 했는데 지금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더욱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신당의 최경환 대표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